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4일 연속되는 연휴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연휴 기간 동안 저는 이제 환율 발작이라고 하죠. 환율이 뭐 1,300원대까지 갑자기 급격히 떨어져서 제대로 된 연휴를 저는 못 보낸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뭔지. 시장이 만약에 열렸더라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걱정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휴장이었던 게 좀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환율이 그만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1,000억도 되지 않는, 현지 시간 한 3시 5분 정도 되는데 크게 현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죠. 거기다 선물은 지금 한 4천 계약 정도 매도. 그나마 옵션 계약에서 한 14,000 계약 정도 들어온다. 15,000 계약 지금 바짝 늘어났는데, 환율이 떨어지는 것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분석은 어느 정도 제가 좀 이따 짚어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율 발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짚어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일단 한국 원달러입니다. 조금 진정은 되고 있어요. 네, 진정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봉을 보여주면서 살짝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이게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2% 넘게, 거의 3% 가까이 떨어지면서 1300 어디까지 갔나요? 8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도 아니죠. 한 3월, 4월 달, 뭐 이때, 아니면은 계엄령 사태 때, 이때만 보더라도, 야야야, 이거 1,500원 넘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관세 전쟁 때, 관세 이제 판때기 들고 나와가지고 할 때도, 야, 이것도 1,500원, 저는 이때 1,500원 넘어가리라고 봤어요. 1,500원 정도 찍겠구나, 찍을 겁니다 했는데, 그때를 딱 고점을 찍고, 제가 틀렸죠. 고점을 찍고 쭉 하니 내려왔거든요. 이때의 급락, 그러니까 요때의 요날의 급락과 이날의 급락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날의 급락은요, 관세 완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통화가 강세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날, 저번 주 금요일이죠. 이날은 관세 완화 얘기가 물론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아시아 중심의 원화만 올랐을 뿐, 나머지 뭐 독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뭐 이런 원화 같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날과 이날의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조금 찝찝하다는 거죠. 요때는 다행이다, 야 그래도 1,400원대 조금 더 내려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오히려 내려가는 김에 1,300원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근데 민멘토님 이때 1,300원 내려갔을 거를 좀 원했으면서 왜 1,300원 찍으니까 또 찝찝하다고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1,396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요, 달러만 빼고 나머지의 나라들의 원화가 강세였던 거고, 이때는 불과 저번 주 금요일은 아시아의 원화만 강세고 달러가 약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가 잘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떠한 경제적 이점이 나와서 달러가 강해졌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상한 대외 변수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상승되고 달러가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게 찝찝하다는 겁니다.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다른 나라 볼게요. 자, 일단은 홍콩 달러 볼게요. 홍콩 달러. 홍콩 달러 요 날이거든요. 요 날. 요날 급하게 빠지진 않았죠. 우리나라보다. 급하게 빠지진 않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안정화가 됐죠. 홍콩 달러는. 근데 여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콩 달러가 원래는 이게 홍콩 달러가 더 강세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더 떨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홍콩 자국 내에서 달러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자국 내 통화 자체가 절하가 아니고 절상되는 부분,
예, 더 강력해진 부분을 인위적으로 막았습니다. 10조를 투입하면서. 이게 홍콩 달러가 더 이상 강세가 되지 않은 이유고요. 참 웃기죠, 말이. 예, 말이 웃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국 위안화. 예, 중국 위안화도 요날입니다. 예, 요날 이틀째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중국 위안화는 금방 또 바로 반등을 또 해줬죠. 예, 그러면서 통화 절상에 대한 부담감을 좀 이겨냈고 가장 문제인 건 뭐냐? 이겁니다. 이거. 대만. 이게 지금 달러의 움직임 보이세요? 대만? 자, 여러분들.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이런 식으로 달러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화 같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기 단봉인 거 보이시죠? 쪼르륵 조그맣게 움직일 듯 말 듯 움직일 듯 말 듯 움직일 듯 말 듯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보이시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자체는요. 우리나라보다 외화 보유액이 적고요. 그 다음에 외화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대만 달러에 대해서는 원래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외화 시장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TSMC라는 그런 반도체 회사가 있기 때문에 대만이라는 게 좀 유명해졌을 뿐이지 전체적인 경제의 체력이랄까? 외화 보유액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예. 이게 이제 사고 파는 외화 달러의 외화 시장이 크고 작고의 움직임인데 보시면 대만은 움직임이 없죠.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뭐 관세 영향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쭉쭉쭉 올라간 것 뿐이지. 근데 이랬던 대만 달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이틀 사이네. 이틀 사이에 불과 이틀 사이에 거의 12% 내지 13% 왔다 갔다 했어요. 요거를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이거? 네. 요거 보이세요? 이날 하루. 이날 딱 요때. 요게 4월부터 시작해야겠죠? 요때. 딱 보면은 마이너스 13%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몇 년간 움직이지 않았던 이 환율을 단 이틀 만에 마이너스 13% 왔다라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말했던 이 원달러 환율 1,300원 언저리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건 오늘 정도는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확실히 셉니다. 외화 가치가 외화 시장이 이런 식으로 폭락 나왔다가 오늘 약간 올려가 주면서 너무나 원화가 강해지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아마도 우리나라도 외부적으로 지금 좀 어느 정도 자금 수율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금요일날 우리가 시장이 개장하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시장 개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뒀을 뿐이지 아마도 개입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네. 한국 원화가 왜 갑자기 강세일까? 우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원인을 대만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대만. 제가 오늘 이게 시장보다 훨씬 더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돌아가는 판의 움직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져서 좋습니다. 결론만 지금 딱 얘기할게요.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져서 주식시장에는 나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그것만 알고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300원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이 분석 기법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호재가 있어서 환율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대만의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으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 다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이런 식으로 또 급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요 레벨 단에선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인데 다시 또 1,430원대로 하루 만에 2%가 올라가게 되면 증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성이 엄청 커지겠죠. 그럼 증시라는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환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는 얘기 드린 게 아니라 환율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화무쌍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게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조금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대만이라는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외화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쭈쭈쭈 조그맣게 움직일 뿐이지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대만은. 그럼 왜 이렇게 움직였냐면 일단 1번 TSMC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TSMC가 돈을 어디서 법니까? 미국에서 벌죠. 네, 미국에서 법니다. 네, 미국에서 벌죠. 미국에서 벌면은 이 돈을 어떤 식으로 버나요? 대만 달러로 버나요? 미국 달러로 버나요? 미국 달러로, US 달러. US 달러로 법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2번. 자, TSMC가 US 달러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TSMC에 속해 있는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달러로 돈을 번 건데요. 이 달러를 그대로 대만으로 갖고 들어와 가지고 대만 내에서 투자해서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대만은 이렇게 외화 시장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예,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갖고 들어온 US 달러, 엄청나게 많이 번 US 달러를 어떻게 했냐? 미국의 부동산이라든지 미국 내에 자산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TSMC로 예를 들어서요. 대만이 외화벌이를 한 돈을 대만으로 갖고 들어와 가지고 원화로 환전을 했어야 되는데 대만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그냥 그 US 달러로 미국 내 자산을 사게 된 거죠.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잘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3번이 뭐냐? 예. 미국과 대만이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있죠. 예.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 니네 대만 우리 달러에 비해서 대만 달러가 강해야 돼. 우리 미국 달러는 더 약달러로 갈게. 왜냐? 왜 그럴까요? 예.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수입을 많이 해주죠. 예, 수입을 많이 하죠. 그러면 달러가 약하면 약할수록 관세에 대해서 유리해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에서는 달러가 강하면은 대만한테 유리한 거고요. 달러가 약하면은 미국한테 유리한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겠어요? 달러가 강하면 대만한테 더 무역 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한테 달러 절상을 얘기하는 거죠. 절하가 아니라 너네 달러 좀 더 비싸게 만들어놔 라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이 미국 내 자산 있죠. 네, 미국 달러로 사놨던 이 자산을 보통 대만의 보험회사들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대만 중앙은행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 눈치가 보이니까. 보험회사들이 이 미국 내 자산을 이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 달러가 떨어지니까 미국 내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약달러를 요구했던 대만이어서 이 대만 달러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미국 내 자산, 이 TSMC로 벌었던 이 어마무시한 자산들이 또 대거적으로 또 매도, 급매가 나오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이렇게 쭈쭈쭈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 첫 번째 가설. 이게 제 가설입니다. 네. 거의 이게 맞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안정감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 수준이 딱 좋아요. 1,300원, 1,390원 정도. 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우리 그 계엄 사태 되기 딱 전에 있잖아요. 요 라인. 1,400원 넘지 말아야 된다. 요 라인. 예, 뉴 노멀 시대 얘기 나왔던 그 1,400원 라인 밑에서 요 정도에서 갖고 노는 게 딱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게 되면 제가 뭐랬죠? 시장에서 결국에는 좋게 받아들여주진 않는다고요. 왜냐면 변동성이 심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식시장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요. 예,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고 옵션 쪽에도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건 좋은데 만약에 이게 그냥 단기적인 변수로 인해서 달러가 다시 한번 또 급락하는 말이 나오면 원화가 그러니까 약세가 또 나오면 변동성을 시장을 싫어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시장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또 시장이 오락가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가 0.57%,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이 0.08%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도 내일 새벽에 나오는 FOMC 발표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다. 큰 의미는 없고 지금 이제 제가 집중해 보고 싶은 건 원달러 환율이 야간에는 또 어떻게 움직여 줄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궁금하고요.
좀 빠르게 진정돼가지고 시장이 좀 진정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코스피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제는 좀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오늘은 전 레벨업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포인트, 매수 타점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조금 부담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보고 가자.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어떤 종목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습니다. 이거를 전달해드리기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지 어느 정도 팩트 있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만 달러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역시 원달러 환율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 이창용 총재님이시죠.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이 현재 그 총회 참사 때문에 이탈리아 가 계시거든요. 밀라노. 근데 이분이 하신 말이 이거예요. 요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함께 미국 정부가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번지면서 뭔가 환율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시장에 팽배하는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거죠. 자국 통화 절상 압력. 이게 최근 미국이 개별 국가를 만나 자국 통화 절상 압력. 약달러로 갈 테니까 니네 환율은 올려라라는 거예요. 이게 대만이랑 했던 얘기로 제가 봤을 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답 뭐가 맞니 틀리니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 이창용 총재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믿으세요가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진정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우리도 부담스럽지 않게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코스피 위치는 저는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이제는 좀 코스피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견해로 살짝 바꿔볼 테니까요. 내일까지 지켜보시고 타점을 한번 잡아보고 우리가 여기서 현금을 좀 마련했던 2550포인트 요 자리에서 현금을 마련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좀 요 자리에서 편안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내일까지 좀 지켜보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환율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좀 길어졌네요. 내일은 좀 시장과 종목 분석을 또 해드리고요. 오늘은 환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